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나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 장모가 10원 한 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라는 직설적인 질문이 나왔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는 발언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발언이 전직 검찰총장님이시자 유력 대권 주자로서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그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안 한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모 관련 사건이 이게 회자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장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7월 2일 날 나오는 요양병원 관련해서 이제 부정하게 급여를 수급한 이 사건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검사 윤석열이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에 대해서 지금 나름의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 건데요.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라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한 답변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어쨌든 본인의 친인척이든 누구든 간에 수사에 있어서는 누구나 이제 공정하게 이제 그 수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인데 그럼 여기서 의문인 것은 이제 본인의 장모와 관련된 본인의 판단에 대한 이런 언급 이것은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10원 한 장도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본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표현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진석 의원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꾸며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힘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앞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10가지를 놓고 봤을 때 9가지가 생각이 달라도 한 가지가 같으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국민의힘과는 9가지가 같아도 한 가지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결국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 이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나눈 대화가 이렇게 다른 맥락으로 나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네거티브 문제와 관련돼서는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성철 소장이 갖고 있는 엑스파일을 공개했다던가 그렇게 됐으면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아마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이 안 나왔지만 반드시 이것은 검증 국면에서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이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될 것인데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다른 대권 주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같이 윤석열 전 총장을 방어해주고 이렇게 해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대단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복잡한 상황들이 전개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당장 7월 2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 이제 막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평가 이 기자의 질문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답변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대권 주자나 또는 저에 대해서 그 성원을 보내주시는 그 국민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께서 물어보시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만 하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님하고는 과거에 제가 한 24년 전에 그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뭐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24년 전에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로서 만난 기억은 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피해 갔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한 답변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인 윤석열은 그럼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저는 국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저는 뭐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이런 말을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전부 동의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안에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가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를 할 의사가 있으신지 최재형 감사원장도 있습니다. 연대 가능성 어떻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화석 의원, 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서 한 얘기 기억하십니까? 이미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으로 가늠하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의 연대, 국민의힘 경선 참여 문제는 오늘 답변 못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방송 나간 거 듣고선 한참을 생각해 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저도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한데요. 얘기는 계속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과연 그 범야권 연대, 그러니까 10 중에 9이 달라도 이 함께 뭉칠 수 있는 이 범야권 정권 교체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정치적 공학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유리한 그라운드가 이 도래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한 이야기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민생 현장을 보겠다 그러면서 생각을 가다듬겠다, 정책을 구상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고요. 단순히 예전에 정치인들이 했던 것처럼 민생 현장이라고 해서 가서 같이 탐방을 간다든가 같이 농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로 실제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저도 또 기자고, 기자 언론은 항상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선배들로부터 많이 들었고, 실제로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화석 의원, 특정 정치인, 특정 대선 주자의 출마 선언을 이렇게 생중계를 하고 또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대단히 전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다른 대선 주자들도 사실 출마 선언 다 생중계해주고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다른 주자들 측에서 문제 제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이례적인 거죠. 그만큼 또 역설적으로 언론 개혁이 많이 돼가지고 자유 언론이 시대가 도래했는지는 모르겠어도 일단은 지지율 1위죠. 그 다음 4개월 가까이 사실은 잠행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선을 치르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인물이 오늘 이제 드디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비중이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 방송을 이제 하는 거고, 그 방송의 척도는 결국은 시청자의 관심,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연아 평론가도 뭐 생각은 같으십니까? 충분히 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출마 선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지지율 보면은 뭐 1위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지지율을 얻는 그러한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야권 통틀어서 야권의 지금 대표 주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 비추어서 이제 언론이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럴 분석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쉬운 것은 윤석열 전 총장도 이러한 분위기에 호응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쭉 이렇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이런 내용들을 쭉 봐도 본인이 굉장히 분명하고 여러 가지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은 수사와 관련한 거, 그다음에 검사 시절의 경험, 아까도 이재명 지사 얘기를 물어봤더니 성남시청에서 근무할 때 경험 이런 거를 얘기해요. 이런 본인의 검사로서 겪었던 일, 생각한 일, 철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얘기했고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재형 감사원장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뭐 맥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거나 제가 비유를 하자면 육식이 좋으냐 채식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맛있는 걸 먹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나 대체적으로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실 국민들이 궁금했던 것은 지금 이제 논수련님 말씀하신 대로 3월 이후에 사퇴한 이후에 자맹을 해왔는데 그 자맹을 해오는 동안 얼마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얼마나 쌓았느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을 텐데 아직 준비가 덜 될 것 같다는 인상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의 이러한 관심, 분석 그리고 저 같은 평론가들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러모로 시청자들의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아까 기자회견 다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아마 1층, 2층, 3층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를 다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화면에서는 잘 들리지가 않았는데 그동안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림 보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 제가 대변인들과 상의를 해서 답장은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렇게 현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